부산광역시의 한 도로. 차량의 앞부분이 처참하게 파손됐습니다.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큰 사고인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포 소리 들렸어요. 뿡 하면서 다녀요. 뿡 하면서 막 파편이 저쪽으로 막 뛰다가니까요. 막 생각에 그 공포심을 하나 이게 뭐 어떻게 잠도 안 오고 막 떨리는 그런 또 내 가게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도로를 건너려는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오, 속도 그때 보세요. 차량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합니다. 저렇게 빨리. 곧바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불꽃까지 튑니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차량은 지나가던 행인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 2명이 숨은 겁니다. 앞에 본이 있잖아요. 차 네. 앞에 본이 있어요. 불꽃이 튀더라고. 나는 그게 터질까 봐 차가 터지면 완전히 우리는 바로 옆에 기름이었거든요. 그건 완전 대형 사고잖아. 불이 날까 봐서. 네, 만약에 저기 탑차가 없었으면 그 차가 아마 저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사망자가 더 나왔을 거예요. 인들 다 밀어버려. 네, 다 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 차로도 하나뿐인 일방통행 도로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요? 여기. 검은색 승용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쌩 여기 지나가는 앞에서요? 거예요. 네,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1차선으로. 그래가지고 저 차가 저러다 사고 나겠는데 라고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저기서 쾅 하더라고요.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약 3초 만에 돌파했던 겁니다. 저런 속도라면. 어떻게 된 거죠? 들이받친 화물차가 요동치고 불꽃이 튀는 아찔한 상황. 에어백이 터진 상태로 앉아서 그분 의식은 있었어요. 망연자실한 상태로. 경찰하고 얘기를 하는데 급발진이라고죠. 자기는 뭐 술도 안 마셨고 약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의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서울특별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합니다. 다른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췄었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분이 자기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나갔다고 발진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니까 조사는 해봐야죠. 같은 날 일어난 두 사고. 운전자들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판정됩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라면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페달을 잘못 착각해서 밟을 경우에는 엔진 RPM이 올라가면서 폭주를 하잖아요. 연료를 차단시키는 기술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핵심입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도입 의무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 한 화물차가 경차를 밀고 내려옵니다. 어떤 상황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화물차를 붙잡고 있는데요. 내려오시면 큰일 났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 순식간에 그냥 내려와서 쭉 밀리더라고요. 그 차가 이렇게 가면 놀이터 다 덮쳤죠. 놀이터요? 멈추지 못한다면 내리막길 끝에 있는 놀이터를 덮칠 수도 있었던 건데요. 큰일 날 뻔했네. 그 시각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 어른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을 알 수는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순식간에 그냥 내려와서 쭉 오는데 경찰차가 마침 오시더라고요. 때마침.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들이 우연히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던 아찔한 상황. 어떻게 막아야 되죠? 이성민 경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네, 차로 막았군요. 위험해 보여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사이렌을 이 정도 와서 치명해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가 문제가 있거나 아무도 없을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순찰차로 맡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내리막길에 주차한 화물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아서 경찰을 밀고 그대로 내려왔던 겁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경찰관의 용감한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도로 위에 멈춰선 경찰차. 경찰관이 어딘가로 뛰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급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찰차가 횡단보도 위에 멈춰서는데요. 경찰관들이 급히 내려 뛰어갑니다. 그곳엔 멈춰서 있던 한 차량이 있었는데요. 경찰관들은 차 문을 열더니 다시 경찰차로 뛰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뒤따라오는 남성,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아하,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긴박했던 그날의 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기가 입술이 퍼렇고 거품이 입술에 있고 눈은 감겨 있고 숨을 안 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길이 너무 막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저기가 발견 지점입니다. 아이가 위급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치영 경사. 당시 퇴근 시간대이기도 하고 119를 기다리기에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이송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통행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 조금 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기가 축 처져 있는 상태였어요. 진짜 계속 소리를 미친 듯이 질러대면서 계속 눈 떠, 힘내. 그때는 솔직히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래지고 제발 괜찮아라, 아무 일도 없어라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급한 상황에 사이렌을 켠 경찰. 그때 차들이 양옆으로 비켜 길을 터줬습니다. 기적처럼 꽉 막혀있던 도로가 뚫리고 병원을 향해 달리는 경찰차. 빠른 이송을 위해 역주행도 불사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만든 길. 시민들의 도움으로 약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괜찮아야 텐데. 이제 드디어 병원 왔다. 이제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했는데 응급실에 성악과 전문의가 안 계셔서 진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너무너무 당황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응급처치는 했지만 치료는 할 수 없던 상황. 다행히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다시 달렸습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진료를 받은 아이. 급성 편도선염 때문에 열이 약 40도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길도 비켜주신 많은 시민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렇죠. 경찰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아기가 이제 부모님 품에 안겨서 들어오는데 아기가 또 웃고 있어가지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 차량이 보이면 정말 급한 상황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의 그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길을 열어준 시민들과 신속하게 대응한 경찰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